가격의 종류. 자, 다시 이제 뭡니까? 우리가 봤던 내부요인과 외부요인에서 가격의 종류가 또 갈리거든. 한번 봅시다. 보시면 생산 비용에서 보면은 우리가 생산자의 최소 수치 가격, 그지? 생산자의 유보 가격, 생산 비용과 관련되는 가격은 이거지, 그지? 예. 근데 쉽게 말하면 뭐야? 공급 가격이야, 공급 가격. 제품의 무슨 가격이라? 공급 가격이야, 그지? 예, 공급 곡선 요래 그려지면, 자, 공급 곡선 우리가 분석하잖아, 그지? 예. 이 가격에 이를 공급한다가 아니고, 이만큼의 양에 이만큼의 가격을 어떻게 하겠다, 받겠다는 뜻이야. 수요 곡선 같은 경우는 요래 되잖아, 그지? 디맨드인데, 그렇지나 매치나 똑같지만, 자, 이런 가격에 이만큼의 가격에 이만큼의 물건을 갖다가 사겠다 이거야. 이만큼의 가격에 이만큼의 물건을 사겠다 그거. 공급은 이만큼의 양에는 이만큼의 가격을 갖다가 받겠다. 그지? 이런 얘기고. 뭐 다른 말로 하면 또 이 가격에 이만큼의 양을 갖다가 이 가격에 이만큼의 양을 공급하겠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생산자의 유보 가격이고. 그 다음에 외부 요인으로는 이제 고객의 반응, 소비자의 반응이잖아, 그지? 소비자의 반응일 때 당연히 소비자의 최대 지불 용이액, 그지? 당연히 수요 가격이지, 수요 가격. 강이고 이건 WTP, 공급원 요거는 WTA, 최소 수치인데 여기 미니멈이라는 거 하는 것이 생략돼 있다, 그지? 그다음 요거는 지금 앞에 맥시멈이란 말이 생략돼 있는 건 마찬가지야, 그지? 자, 소비자의 유보 가격. 네, 최대 지불 용이액, 그 다음에 소비자의 유보 가격, 그 다음에 소비자의 중고 가격, 소비자의 최저 수용 가격, 이런 것들 우리 보게 될 거고. 왜 경쟁 환경과 법률 및 규제와 관련된 가격에는 쉽게 말하면은 실제로 소비 가격과 공급 가격과 소비 가격 이외에는 어떻습니까? 상황에 따라서 소비자의 어떤 태도에 따라서 또는 경쟁 업체의 태도에 따라서, 그지?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이런 가격들을 갖다가 이름을 붙인다. 네, 그런 얘기잖아, 그지? 그걸 갖다가 이렇게 가격의 종류에서 내부 요인과 외부 요인을 관련해 가지고 이렇게 묶어 가지고 또 설명이 가능하죠. 됐고. 자, 그럼 하나씩 보자. 가격의 결정 구조. 방금 설명했던 13가지인데 중요한 가격만 보면 요게 지금 왼쪽에는 여기 생산 원가. 생산 원가가 우리 보통 판매자 또는 공급자의 최소 수치 가격이지. 이 정도는 받아야 손해가 없으니까. 그지? 그래서 가격의 무슨 선이야, 이게? 하한선이지, 하한선.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이게 뭐라? 생산자의 유보 가격이지, 그지? 예. 그래서 이 최소 수치 가격보다 낮으면은, 예, 원가보다도 낮잖아. 그러니까 손해를 보니까는 판매를 갖다가 유보하잖아, 그지? 예, 그런 거고. 그 다음에 가격 상한선, 그지? 가격 최대 내가 지불하겠다고 하는 거잖아, 소비자가. 최대 이 정도는 내가 지불하겠다. 소비자의 최대 지불 용이액, 즉 고객 가치가 되는 거고, 그지? 예. 자, 이래 되는데 이게 뭐냐면 소비자 유보 가격이고 소비자 최대 지불 용액보다 만약에 높으면, 그지? 예. 최대 지불보다 가격이 높으면 어떻습니까? 비싸기 때문에 구매를 유보하죠, 그지? 예. 그래서 일반적으로 뭐 이게 수치 가격을 MC라 보고 그다음에 최대 지불 용액 MB라 보면 이거하고 같을 때가 뭡니까? 시장 가격이 균형이 형성되잖아. 어디서? 시장에서. 그지? 시장에서. 요거지, 그지? 크로스, 그지? 수요, 공급, 요거잖아, 그지? 시장 가격이 마켓 프라이스가 형성되는 거잖아. 자, 그래서 딱 기준이 되는 가격은 중고 가격이다, 그지? 우리 중고 가격, 이게 소위 말하면 뭐 기준이 되니까 균형 가격이지, 그지? 근데 마켓에는 중고 가격, 레퍼런스 프라이스라 그러잖아, 그지? 기준이 되는 가격, 그지? 그래서 자, 이런 거고. 그래서 소비자들이 과거 경험이나 경쟁 제품의 가격 등을 종합해서 시장 조사를 했을 때 알 수 있는 합리적이라고 판단하는 가격 돼 있고, 이 중고가격 기준에서 어떻습니까? 요 밑에 있는 요거 있잖아. 소비자의 최저 수용 가격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 소비자가 최저로 수용하는 가격. 요 가격이 있거든. 그래서 우리가 소비자가 뭡니까? 구매 가격의 범위가 어떻게 되느냐면 이 소비자의 최저 수용 가격하고, 그지? 소비자의 유보 가격, 즉 소비자의 최대 지불 용액, 즉 가격의 상한선, 그지? 최저 수용 가격과 가격의 상한선 요 사이가 뭐냐면 소비자가 뭡니까? 어떤 제품의 재화에 대해서 직접 지불하려고 하는 구매 가격의 범위, 즉 레인지가 되는 거죠, 그지? 최저 수용 가격과 최대 지불 용액 요 사이.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 최저 수용 가격하고 중고 가격 요 사이는 좀 저렴하다 느꼈겠지. 균형 가격보다 낮으니까, 그지?
균형 가격 요건데 균형 가격보다 낮으면은 어떻습니까? 저렴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좀 더 많이 어떻습니까? 좀 더 많이 이렇게 수요를 할라 그러지, 그지? 수요량이 증가되는 것이고, 균형 가격, 중고 가격보다 어떻습니까? 좀 높다라고 느끼면 어떻습니까? 와, 이렇게 비싸지 해가지고 우리가 안 되지, 그지? 요 가격보다 높으면 당연히 어떻습니까? 수요량이 줄어들지, 그지? 수요량이 이렇게 줄어든다, 그지? 줄어들고. 그걸 알 수 있는 거야, 그지? 에이, 헷갈리는 거 없지, 그지? 공급 수요. 제가 자꾸 여기 높아심이 들어가지고, 디맨드 스플라이 된 거네. 균형 가격, 균형 P 스타, Q 스타. 이 점이라고 하면은, 균형 가격보다 낮으면 어떻습니까? 수요량이 증가되지, 그지? 요점에서 여기까지 수요했는데, 여기까지 수요하는 거지. 여기까지 어떻습니까? 수요량이 이만큼 증가되는 거죠. 예. 공급량은 더 어려웠습니다. 그만큼만 공급을 하려고 하잖아, 그지? 예. 됐고, 자, 균형 가격보다, 자, 중고 가격보다 좀 높다. 중고 가격보다 높다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공급을 갖다가 더 늘리고 수요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줄어들려고 하지, 그지? 가격이 높으니까. 그래서 수요가 더, 요즘 하자, 요즘. 구별하겠어요, 요즘. 수요가 더 줄어들어가지고, 균형 가격이 있는 균형량보다 더 줄어드는 양상이 나타난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소비자의 최저 수용 가격하고 생산 원가 요 사이는 어떻습니까? 가격이 너무 낮단 말이야. 소비자가 최저 수용할 수 있는 가격보다 너무 낮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심지어는 어떻게 합니까? 와, 이래 품질이 안 좋는가? 아이가 사기 아니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잖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구분할 수 있다. 그지? 이 그림 뭐 좋네요. 그지? 이런 그림 우리가 쉽게 우리 미시경제학에서 뭡니까? 예. 과잉 공급과 뭡니까? 과잉 수요, 과잉 수요, 그지? 예. 델타 S와 델타 T에서 우리가 나타나는 현상을 갖다가 이렇게 또 가격으로 또 설명할 수 있다, 그지? 됐습니다. 자, 이제는 봅시다. 가격 결정 방법. 자, 보자. 조금씩. 예. 산수를 하러 갑니다. 이제 산수. 수학이 아니고 산수야, 이제. 자, 페이지 225쪽입니다. 225쪽. 자, 봅시다. 자, 가격의 책정 순서.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거는 시작에서 어떤 제화가 어떤 가격에 판매되고 있는지 시장 조사해야 되겠지. 시장 가격 조사를 하고. 쉽게 말하면 뭐 마트나 재래시장이나 등등, 그지? 음식점이나 이렇게 다 다녀보는 거지. 그 다음에 가격 결정의 목표를 설정합니다. 얼마로 할 것인가. 높이자, 내리자. 그 다음에 높이자 또는 내리자 결정하는데, 그러면 가격 결정하는 방법을 어떻게 결정하신가 방법을 선택하고, 가격대별로 예를 들어서 가격이 예를 들어서 뭐 100원일 때, 가격이 200원일 때, 300원일 때, 400원일 때 가격대별로 시뮬레이션을 돌려보고 그때의 수요량은 어느 정도 되는가 보는 거지, 그지? 그래서 어떻습니까? 가격 결정 전략을 갖다 수립합니다. 가격대별로. 그래서 최종 가격이 어떻습니까? 결정하는 거지, 그지? 이렇게 되는 것이고, 제일 일단 중요한 거는 시장조사예요, 시장조사. 시장 가격조사. 생략해가지고. 자, 첫 번째. 자, 이 단계별로 한번 봅시다. 자, 경쟁 제품의 시장 가격 조사, 상대 가격의 시장 가격 조사. 일반적으로 우리가 미시경제에서 수요 이론에서는 다른 제약의 가격은 뭐 일정하다고 하지만 마케팅에서는 아니다. 자, 보자. 자사 제품의 가격을 결정하기 전에 시장에서 경쟁 제품들의 가격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경쟁 제품들의 가격 형성을 보는 거지. 그 다음에 이에 대해 가지고 소비자들의 실제로 반응이 어떤지, 그지? 반응이 어떤지, 또는 각종 가격 정보를 갖다가 수집하죠. 여러 가지 뭐 유료 가격 정보 같은 거 수집하죠. 그래서 적당한 가격대를 갖다가 파악을 해봐야 된다. 그지? 요새는 뭐 농산물 같은 경우 농산물 유통공사 있지, 이런 데 들어가면 가격대가 다 나오잖아. 그지? 다 나온다. 그 다음에 뭐 식품 가공 관련해가지고 사이트 들어가면 전체적인 뭐 그게 다 나오잖아. 여러분들이 뭐 식품 가공해가지고 인터넷에 검색을 치면요, 식품 가공 데이터 이것도 다 이제 나옵니다. 그지? 그래서 그런 것들 참조할 수 있죠. 아니면 회사 자체에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있다고 한다면 과거의 그 사전적인 정보, 그지? 사전 정보를 이용할 수 있지, 그지? 그래서 사전 정보 가지고 우리가 베이지 이론을 이용해 가지고 사후 정보를 갖다 우리가 계산할 수 있지, 그지? 그 다음에 가격 결정에 목표 설정을 하지. 시장 조사거나 그 목표를 설정하는데 이윤 극대화인지, 뭐 시장 점유율인지, 그지? 등등. 또 뭐가 있냐면은 매출 극대화인지, 현상 유지인지,
그지? 이런 것들 등등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예, 가격 결정 목표를 설정합니다. 먼저 이윤 극대화. 이윤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 봤다시피 파이는 총 수입에서 총 비용을 뺀 거잖아. 총 수입이라고 하는 것은 가격 곱하기 판매량이고, 그지? 총 비용은 어떻습니까? 이거 봤을 때 총 고정 비용하고 총 가변 비용 이래 된 거거든. 가변 비용을 다른 말로 변동비라고 하는데, 그래 돼 있고, 우리가 만약에 평균적인 값을 알고 싶다, 그지? 평균적인 값. 자, 이게 파이가 바로 우리 총 수입이잖아. 총 수입 이렇게 나타나지. 미시경제에서. 그래서 양쪽에 우리가 평균 수익을 알고 싶으면 양쪽이 뭐로 나누면 Q로 나눠주면 되지, 그지? TR을 Q로 나눠주면 그러겠지. 자, 좀 봅시다. 총 수입 돼가지고 파이지, 파이 돼가지고, 예. 이게 어떻게 되면 TR 해가지고 Q로 나눠주잖아, 그지? 이것도 TC도 뭐로 나눠줘? Q로 나눠주잖아, 그지? 여기 지금 보니까 P 곱하기 Q 나누기 Q잖아. 그 다음에 여기 뭐 TFC 플러스 TVC, 그지? 고정비용과 가변비용을 Q로 나눠주잖아. 그러면 이걸 뭐냐? 나눠가지고, 자, 이게 뭐가 됩니까? 총 수입을 갖다가 개당 이걸로 나눠주면 P만 남지. 이게 바로 뭐야? 여기서는 평균 가격, 평균 비용이, 평균 수입이 되는 거지. 평균 수입, 평균 수입, 평균 수입. 총 수입을 갖다가 우리가 개당 판매계로 Q로 나눠주면 어떻게 됩니까? 한 개당 총 수입이 되니까 바로 에버리지 레비뉴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 요것은 어떻게 됩니까? 빼기 얼마? 총 고정 비용을 Q로 나누면 뭐가 돼? 평균 고정 비용이 될 거고, 그지? 그 다음에 TVC를 갖다 Q로 나누면 평균 가변 비용이 될 거고, 그지? 이렇게 우리가 그래서 평균 이윤 이런 걸 갖다 우리 이렇게 계산을 해줄 수 있단 말이야, 그지? 됐죠? TR을 갖다가 파이를 Q로 나눈 거지, 그지? 예. 됐죠? 자, 이렇게 뭐 할 수 있는 건 미시에서 답이 없고 산수, 그지? 그지? 됐지? 그래서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가격을 갖다가 올리든지, 그지? 가격 올리든지, 아니면 판매량을 갖다가, 판매량을 올리든지, 그지? 아니면은 비용을 갖다가, 코스트를 갖다가 최소화하든지, 그지? 그 방법이 밖에 없지. 자, 그 다음에 시장 점유율은 자사 제품이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높이기 때문에 비중이 중요해. 시장이 요만하면 이 시장을 내가 많이 잡아먹고 싶단 말이야. 많이 잡아먹고 싶어. 시장을 쪼개가지고 시장을 하나, 둘, 셋, 넷 많이 잡아먹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시장 지배력이 강화되겠죠. 시장에서 자기가 좌지우지할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당연히 안정적인 지위를 갖다가 구축할 수 있단 말이야. 그지? 그래서 뭐 주로 많이 사는 건 시장 점유율 높이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가격을 갖다 뭐 덤핑하는 거지, 그지? 공정거래법에 위배되지만, 그지? 덤핑하는 경우가 많지. 있고. 자, 그 다음 매출 극대화 목표. 자, 이익이 다소 감소하더라도 제품의 판매량을 늘리고자 할 때 사용되는 거지, 그지? 그래서 앞에 봤을 때 이윤이라고 하는 총 수입 빼기 총 비용 요래 되는 거잖아. 되는 거니까 이게 P 곱하기 Q니까 판매량을 Q를 갖다가 늘리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이윤이 다소 줄어들더라도, 그지? Q가 떨어지면 당연히 얘가 작아지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안 되지. 이윤이 줄어들겠지. 그러면 얘가 줄어들겠지. 자사 제품의 판매량을 늘려가지고 시장에서의 인지도를 갖다가 제고시키고자 한다. 그지? 새로운 기업이 시장에 진입할 때, 예, 어떻게 합니까? 못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소위 말하는 진입장벽을 치는 거지. 뭐 가격 가지고, 그지? 진입장벽, 예를 들어서 새로운 시장에 들어오는 기업이 예를 들어서 뭐 치약 하나에 내가 뭐 100원 주고 들어온다 하면은 이 애들 못 들어오도록 우리는 어떻게 한다? 가격을 갖다가 뭐 50원 만들면 얘들, 이거 부담 못 해가지고 안 돌아 나가지, 그지? 예. 이런 목적으로 할 때. 자, 그 다음에 현상 유지 목표. 예. 기존 가격을 유지하거나 경쟁 제품과 가격과 비슷하게 책정하는 거죠. 예. 비슷하게. 그래서 현재의 시장지, 현재의 수익 구조, 그지? 여기에 만족하고, 그지? 장기 안정적인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그지? 경쟁사회의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려고 할 때 현상 유지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역시 가격 가지고 가격 조정하는 거지, 그지? 가격 조정하는 것이고, 전쟁을 피하는 거지. 만약에 이 경쟁 기업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해가지고 경쟁 기업하고 전투할 수 있지만, 그러면 상대방이 우리가 내리면 저쪽에도 또 내릴 거고, 그지? 우리가 또 내릴 거고, 이래 되면 됩니까? 서로가 상대방의 코피 터뜨리는 거잖아, 그지? 서로 출혈 경쟁한단 말이야. 출혈 경쟁, 그지? 이런 걸 피한단 말이야. 출혈 과다 경쟁. 그러면 소비자가 논하는 거지, 그지?
자, 그 다음에 고객 만족도를 목표로 한다. 단기적인 이익에 주안점을 두지 않고 품질 향상, 저가 정책을 갖다가 계속 가격은 떨어져도 품질은 계속 유지가 돼. 그지? 그럼 고객들이 기분 좋잖아. 아, 이 기업이 정말 고객을 생각하고 서민을 생각하는 그런 기업이구나. 그지? 그래서 뭐로 만든다? 장기 단골 고객 만들면 결국 어떻습니까? 이 사람 장기 단골 고객에서 이 사람들이 변심 안 하잖아. 그지? 그래서 이거 유인하는 차원입니다. 그지? 자, 그 다음에 6번 이미지 향상. 이것도 비슷한데 특히 이것도 결국은 돈이지 돈. 돈인데 자사 제품이 명품 브랜드라는 이미지를 유지하기 위해서 고가 정책, 그지? 고가 정책을 사용하고 가격이 높으면 어떻습니까? 품질이 우수하다 이런 이미지가 되잖아, 그지? 그래서 돈 많은 사람만이 이런 돈 많은 제품, 가격이 높은 고가를 갖다 구입한다, 특별한 제품이다 이런 이미지를 갖다 형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잖아, 그지? 그래서 예전에 제가 그런 얘기했죠. 그 압구정동, 서울에 압구정동 있는 분들 앞에 있는 현대백화점에서 손수건 한 장을 갖다가 만원 해가지고 파니까는 안 나가더란 말이야. 그러니까 하니까 어떻다 한 장에 얼마? 10만 원 하니까 다 팔리더라. 이런 거잖아. 이런 거. 일종의 과시성 소비를 갖다가, 그지? 과시성 소비를 갖다가 초장하는 문제도 있지. 이미지 향상도 있지만. 그럼 고가를 받으면 그만큼 질도 그만큼 따라가지면 되지, 그지? 제품 서비스가 가면 돼, 그지?